이 전부 에거스아 지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수작으로 나온 덕분에 그 분석이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베놈 3편에 대한 정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중에선 거의 무협지에 등장하는 천마가 자신을 본자라고 칭하는 급으로 스스로 올려치기 하는 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자신을 슬라이스 오브 월드, 한글로는 세상의 파괴자라고 칭한 건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널이 최초의 신비오트로 만든 검 올블랙 네크로소드가 이를 일시적으로 손에 넣게 된 톨에 의해 슬라이스 오브 월드라고 묘사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후 실험실 같은 곳에 격리된 멀리건이 어둠에게는 송곳니 티스가 있다고 한 것도 널이 최초의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티스라고 칭했던 적이 있어 이 같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신비오트들과 최초의 신비오트로 만든 검 올블랙 네크로소드의 창조주 널은 사실 소니가 자체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뿐만이 아닌, 우리가 보통 마블 영화 개봉한다 라고 하면 거의 열의 아홉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도 그 떡밥이 뿌려진 상태이고, 심지어 알고 보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보다 되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 널 관련 떡밥이 훨씬 더 많이 뿌려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가오갤 프랜차이즈에 등장한 적이 있는 잘린 셀레스티얼의 머리 노웨어 또한 It's called Nowhere, the severed head of an ancient celestial being. 원작 코믹스에선 널이 올블랙 네크로소드로 자른 셀레스티얼의 머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널 관련 떡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죽음의 여신 헬라가 사용했던 네크로소드 또한 그 외형이나 능력을 미루어 봤을 땐 원작 코믹스의 올블랙 네크로소드와 매우 흡사한 걸 알 수 있었기 때문, 또 결정적으로 같은 토르 프랜차이즈에 등장했던 고르의 검 또한 원작 코믹스에선 일시적으로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고르가 이 검을 사용해 많은 신들을 죽여왔다는 설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 물론, 고르가 이 검을 들 때도 검의 주인인 널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던 적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널의 실제 모습이 등장한 게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인 건, 과거 마블 코믹스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마블 캐릭터에 대한 영화화 판권을 파는 과정에서 이 스파이더맨 관련 캐릭터의 영화화 판권을 구입했던 게 소니였고, 이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순 없어 스파이더맨 관련 스토리가 등장할 때면 늘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사실 이쯤 되면 어차피 각각 분리된 세계관인데 굳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널 관련 떡밥과 이번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등장한 널에 대한 설정이 말 그대로 합쳐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직 실사되기까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 만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 베놈 3편에선 앞선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여러 멀티버스 관련 떡밥이 발견된 걸 알 수 있었는데, N회차 추가 관람 중 눈에 띄었던 건 이 베놈 3편에서 멀티버스 간 이동을 했던 바의 이름도 포탈이었다는 점으로, 이 바의 이름 자체도 수상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바가 바로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이 멕시코에 있는 바가 노웨이홈 당시 소니에 있던 에디가 마블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순간을 제외하고도 슈얼크의 이 장면을 통해 등장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슈얼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유니버스와는 다른 곳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 당시에도 이 멕시코에 있는 바가 에디의 멀티버스 여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장소인 걸 예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놈 3편에선 같은 멕시코에 안에 있는 멀티버스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한 적이 있는 이 바가 포탈이라고 불리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같은 떡밥이 중첩해서 등장한다는 건 분명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앞선 베놈 2편에선 베놈이 여러 유니버스들에 걸친 하이브 날리지, 즉 멀티버스에 걸친 하이브 날리지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했었고, 80 billion light years of hive knowledge across universes would explode your tiny little brain. 이번 베놈 3편에선 드디어 이 하이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널의 모습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널이 우주의 시면을 지배하는 우주적 존재라는 설정이기 때문인지, 말 그대로 멀티버스 간 이동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 무제한급 포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 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떡밥을 알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널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는 시크릿워즈 무렵을 기점으로 그 세계관이 일시적으로나마 합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에 널까지 마블로 넘어올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걸 보면 앞선 영상에서 예상했듯 닥스 2편에서 설명된 적이 있는 두 유니버스 간의 충돌 과정인 인커전으로 인해 에디가 다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 노이움 당시 흘려났던 신비오트 조각과 다시 결합하게 되면서 베놈이 재탄생. 그렇게 널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감지되는 코덱스를 쫓아 넘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먼 옛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발생했던 여러 신비오트 관련 사건들, 가령 올블랙 네크로소드나 셀레스티얼의 잘린머리, 노웨어 같은 사건들도 모두 이 널의 소행이었다는 식으로 그 설정이 합쳐지게 될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An incursion occurs when the boundary between two universes erodes, and they collide, destroying one or both. 게다가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도 설명했듯 이 포탈바에서 나온 직후 볼 수 있는 벽에도 헷갈리지 마, 길을 잃지 말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 에디가 멀티버스 간 여행에서 애초에 원래 있던 유니버스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멀티버스 관련 얘기만 한 것 같아 다른 중요한 떡밥도 한 가지 얘기해보자면, 작중에서 모르도에게 명령을 했던 미스테리 남성 같은 경우 그 모습이 끝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엔딩 크레딧에 주목했을 땐 널 역을 맡은 앤디 서키스 바로 밑에 이번 작품에선 회상신으로조차 아예 등장한 적이 없는 댄 루이스, 즉 앤의 남자친구로 등장한 적이 있는 이 남성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알고 보면 암흑 속에서 모르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 남성의 옆모습이 댄과 아주 흡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의사로 등장했던 이 댄이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는지가 의문일 텐데, 개인적으로 모르도가 유독 팀 6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빌런 집단 시니스터 6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노이움 당시엔 메이 숙모가 몸담았던 자선단체 이름이 원작 코믹스의 미스터 네거티브가 운영하는 피스트였던 탓에 그가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빌런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된 적이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이 미스터 네거티브는 이중인격을 앓고 있어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이 공존한다는 설정인 점을 미루어봤을 땐 이러한 이중인격으로 인해 작중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표현된 것, 또 그가 향후 시니스터 6의 일원으로 스파이더맨 베놈과 대립하게 될 걸 암시하는 복선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아예 다른 멀티버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요. 아무튼 이번 작중에선 에디가 몇 번이나 신발 두 짝 중 한 짝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중 마지막 순간은 첸 아주머니와 함께 춤을 추던 중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선 마치 왕자와의 무도회장에서 유리구두 한 짝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데렐라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원작 코믹스에서도 신비오트 래쉬의 숙주가 된 적이 있는 세이디가 크리스마스 트리 브로치를 했다는 게 강조된 건, 세이디 박사가 이후 트리 색상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신비오트 래셔가 될 것임을 암시했던 복선임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쿠키에서 바퀴벌레와 합체하는 신비오트가 베놈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애초에 2억 8천만 년을 살아남은 게 바퀴벌레였다고 이 바퀴벌레에 대한 떡밥을 남겼던 것도 페인 박사였고, 바퀴벌레가 접근하고 있던 유리 플라스크 또한 페인 박사와 결합했던 에고니의 특징과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던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쿠키에 등장한 바퀴벌레는 에고니의 신비오트 조각과 결합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